그런가 하면 윤 의원님 얘기할 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요. 네. 이 비법조인 출신 법사위원장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철학과를 네, 나오셨고 예. 법사위원장을 하신 적도 없었고 그간의 소회를 좀 밝혀주시죠. 법조인도 아니셨고. 그렇죠. 네. 네. 제가 그러니까 법조인이 아니고 그다음에 법대 출신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법사위원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그 법사위원장이 된 아마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첫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물론 비법조인 법사위원장은 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법사위원으로서 이렇게 경험을 쌓아서 법사위원장까지 가셨는데 저는 이제 우선 철학의 기본이 논리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대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로스쿨 제도로 바뀌고 난 다음에 철학과가 굉장히 인기가 높아졌다고 그럽니다. 오, 그래요? 그래서 원인이 뭔가 그랬더니 네. 이 로스쿨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이 철학과를 많이 온다고 그래요. 철학과를 거쳐서 로스쿨 네, 법으로 네. 간다. 그러니까 그 철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논리적인 바탕,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개념에 대한 이 파악이라든가 개념을 활용한 그러니까 분석적인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철학은 좀 길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래서라기보다는 국회의원 3선, 4선째 하고 있으니까요. 법안도 많이 다뤄봤고 법을 다루는 이제 그러니까 그 입법자로서 이제 입법 활동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법률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그다음 뭐 그런 면에서도 이제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제가 뭐 당의 당직자 또 국회 보좌관 뭐 이런 활동을 쭉 거쳐서 그러니까 지금 33년째 국회와 그 정당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국회법의 여러 사례들, 그러니까 그 적용된 사례, 해석된 사례들이 다 경험해 본 일입니다. 그래서 국회법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그것도 이제 국회법에 근거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운영하는 데에는 뭐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 그 검찰 개혁 이야기도 하지 않을 네. 수가 없을 것 네. 같은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 차 이제 검찰 개혁 시즌 2에 막이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검찰 조직을 수사청으로 전환을 하는 건데 그 추진의 당위성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건데요. 네네. 지금까지 이제 우리 검찰이 특히 이제 무슨 옛날에는 중수부가 있었고 그다음에 요즘은 특수부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특수수사를 하는 특수수사부, 줄여서 특수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특수통이라고 분류되는 그런 검사들의 수사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단히 좀 무리한 또 인권 침해적인 그런 수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특수부에서 수사하고 직접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의 경우에 일반적인 그 사건보다 무죄가 나오는 이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건 평균보다 무죄율이 뭐 한 4배에서 6배 정도가 높습니다. 이거 원인이 뭐냐? 결국은 그 어떤 정권이나 뭐 이런 그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무리한 수사를 하고 무리하게 기소를 하는 이런 것 또는 이제 요즘은 정권뿐만 아니라 이제 검찰의 이 조직 이기주의에 따라서 그러니까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두 가지 대안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됐던 건데 하나는 뭐냐면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좀 나눠 놓는 것. 그래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이제 이 기소권을 특히 또 검찰에 대한 그러니까 검사, 판사에 대한 그러니까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다른 이제
그 수사기관이 새로 생긴 거 아닙니까? 이게 공수처라고. 예. 네. 이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런 걸 통해서 이게 검찰 개혁이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아가서 그러면 수사기관이 여러 개가 되면 국민들이 오히려 그 피곤하고 힘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 수사기관은 기소권을까지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 수사기관들은 서로 상호 견제하고 또 그 이를테면 권한을 나눠 갖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권한이 줄어드는 거죠. 이걸 다 한데 묶어 놓으면 그 수장이 가지는 권한이 엄청나게 커지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나눠 놓는 것이 더 이 국민들에게 그 뭐랄까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것을 이제 완성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예. 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 이제 여기까지 진행이 된 상황에서 사실 그 경찰과 검찰의 힘겨루기로 프레임이 이렇게 씌었던 적이 있었고 지금도 아직도 이제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사안들을 좀 살펴보면서 얘기가 이제 최근 들어선 뭐 영장 청구권까지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여당 내부의 이와 관련된 얘기는 어땠습니까? 뭐 아직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 건 아닙니다만 이제 그 그러니까 중수청,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에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사 검사를 둘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그것보다는 현재의 검찰의 이 수사 지휘권을 좀 보장해 주면서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양론이 있습니다. 예. 양론이 있고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그 1차 검찰 개혁, 1단계 검찰 개혁의 결과와 이제 완전히 동떨어지게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6대 주요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그 일반 범죄들은 지금 경찰의 수사권이 다 넘어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경찰에 대해서 이 경찰이 검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을 법조항에서 없앴습니다. 이게 이제 그 2019년 20년도에 이루어진 1단계 검찰 개혁의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경찰과 검찰 사이의 관계를 이걸 다시 조정하고 하다 보면 현재 개혁이 돼 있는 1단계 개혁안을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 네. 그러니까 법무부 안에서 이 수사 그러니까 중수청과 검찰청으로 권한을 나누는 예. 안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 거죠.